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탐침봉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다이빙 액세서리죠. 근데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의견과 또한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려볼까 합니다. 탐침봉은 참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탐침봉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용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침봉을 쓰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탐침봉은 이게 영어로 다이브 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직도 쓰는데요. 이 다이브 스틱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꼬마가 수영장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잡는 거 있죠. 이게 처음에 나온 다이브 스틱이에요. 근데 이거를 떨어뜨리면 수영장 바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부력 조절이 안 되는 꼬마들이 내려가다가 저기에 똥침을 맞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강 관장하는 정부 기관에서 이 다이브 스틱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영장에서 이걸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스틱이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쓰는 스쿠버 스틱 크게 지금 그림 올려놓은 게 크게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포인트 스틱이라고도 하고요. 먹 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 다이빙 할 때 어둡고 깜깜하고 어떤 그런 힘든 환경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많이 사용한다 이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먹 스틱인데요. 이거 사실은 먹 스틱을 써야 될 수준이면 나이트 다이빙을 과연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이 있습니다. 탱크, 티클 스틱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 스쿠버 다이빙의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이 스틱을 가지고 탱크를 두들겨서 다이버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랍스터 티클 스틱은 이게 랍스터 잡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 스쿠버 포인터라고 하는 이름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팅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인트로 허레스먼트를 합니다. 만지고 건드리고 앉아있는 부위에서 떼내고 하는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다이빙 짝대기, 쉽게 우리가 탐침봉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용도는요, 이거는 실제로 나올 때 이 탐침봉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어떤 주장을 합니다. 탱크 두드리기, 즉 신호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또한 이 장비가 만들어진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인팅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떤 물체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작은 어떤 양 누디가 있다 이러면 그거를 탐침봉 끝으로 가리키기만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막 드러내고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는 이 친구는 두 개의 스틱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지금 아닐라우에서 다이빙 할 때 함께 늘 다이빙하는 친구들 이렇게 두 개의 스틱을 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다이버는 지금 멋지게 부력을 유지하면서 카메라를 갖다 대고 있죠. 근데 저런 짓 하다가 제가 이 사진을 만약에 바탕가스에 있는 수중환경협회에 고발을 하면요, 이 친구는 가이드 일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하는데 다 하고 있죠. 먹다이빙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력이 잘 안 되고 할 때 막 밑이건 그다음에 벽이건 이걸로 밀어내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은 이 탐침봉 용도로 아주 좋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것도 내가 수중에서 어떤
산호초나 바위나 바닥이나 이렇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막대기를 써야 될 수준이면 사실 아직은 부력 연습이 덜 돼 있어서 다이빙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중 사진을 할 때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모노포드라고 그러죠. 이후에 적당한 카메라를 대서 고정을 시켜서 쓰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되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탐침봉으로 모노포드를 쓰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간혹 이 조류가 심할 때 우리가 리프 훅이라고 그러죠. 갈고리가 없으면 이걸로 버틴다고 하는데, 이 조류 심할 때 탐침봉으로 만약에 내가 내 몸을 버틴다면 탐침봉 끝에 있는 어떤 물체나 이거 마구 부수고 떨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간혹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씁니다. 특히 우리가 파랑지치, 트리거피쉬, 이놈들 그 자기들의 새끼를 보호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덤벼들면 아주 못되게 우리한테 막 공격을 하죠. 이럴 때는 이 탐침봉을 한 대만 때리면 얼른 도망갑니다. 상어도 사실은 상어에게 이 탐침봉을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기치 않은 환경에서 어떤 큰 물고기들의 위협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금기입니다. 이 오용남용이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내가 탐침봉으로 갖다 대는 그 부위에 어쩌면 많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해저면에는 내서동물이라고 하는 인포나가 있습니다. 얘들은 해저면 모래사장 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조개류입니다. 특히 얘들 새끼들이 탐침봉으로 한번 뚝 눌리면 그냥 그대로 사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면에 사는 동물들요, 에피포나라고 하죠. 표서 동물로 미안합니다. 표서가 수면이 아니고 그 밑에 암초 위에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깔려 있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예를 들면 불가사리나 광어, 따개비, 얘들을 탐침봉으로 해코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중 생물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괴롭히기 위해서 들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인천에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이 탐침봉으로 아네모네를 마구 헤집어서 떨어뜨립니다. 그 아네모네의 촉수들이 막 떠다니게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거는 그분을 인솔해 오신 강사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소지할 때, 특히 탐침봉이 길면요, 내가 손으로 쥐고 있지 않는다면, 손목에 걸고 있든지 디링에 걸고 있든지 하면 이것들이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도의 탐침봉 사용은 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양 생물을 괴롭힌 데는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스스로가 부족한 어떤 부력 스킬을 보완하기 위해서 탐침봉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공원, 각 나라에 있는 머린 파크에서는 장갑도 못 쓰게 할 뿐더러 다이버들이 탐침봉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안전하고 즐겁고 어떤 수중 환경을 잘 지키는 행복한 다이빙을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